안녕하세요. 타이거 스포츠 아카데미의 타이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사진 보정의 첫 번째 단계인 준비 단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다음 단계인 기초 보정 단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 기초 보정 단계는 ACR이나 또는 라이트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ACR이나 라이트룸에서 사진 보정이 맞춰지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죠. ACR이나 라이트룸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리터칭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따르죠.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될 게 어디냐면 포토샵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포토샵은 ACR이나 라이트룸하고 달리 마스크라는 강력한 툴이 있어서 섬세하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부분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포토샵에 가서 최종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근데 이 기초 보정 단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촬영할 때부터 보정 끝날 때까지 전체 컨셉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기초 보정 단계가 이제 그 컨셉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컨셉을 완성하고 컨셉에 효과를 주는 부분은 포토샵에서 하시되 기초 보정을 통해서 전체 큰 틀을 완성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초 보정화 사진을 가지고 현상으로 들어가게 되죠. 현상으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면 크롭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크롭을 할 게 있으면 하고 이제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요 느낌이 그냥 좋아요. 근데 난 여기에 빛이 새 나가고 이런 것들이 보기 싫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크롭을 해야지. 크롭을 오셔서 크롭만 하는데 이거를 이쪽만 이것도 이렇게 저는 이 검은 나무를 살려놓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어두워야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를 안 자르고 이렇게 둡니다. 조금 기울어 보여요. 변환해 가서 회전 이렇게 해야 진행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배치를 어디다 할 거냐, 여기에 있는 게 좋으냐, 여기에 이제 높낮이가 또 결정을 해야죠. 단풍을 많이 표시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놓으시면 단풍이 더 많이 표시는 되지만 또 여기가 너무 또 밭아서 답답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땅이 좁아지면, 이렇게 좁아지면 여기를 안부와 명부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여기가 조금 길어지면 여기를 어두운 데서부터 밝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공간이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살짝 어둡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크롭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보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가셔서 데이터 클리핑을 할 텐데 이 히스토그램상으로 보시면 안부가 죽은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출을 조금만 올려줄게요. 밝은 영역 조금만 올려주고, 노출을 너무 많이 올렸네요. 제 느낌으로 하려고 하면 검정 계열이 마진을 조금 주면 대비를 줄 수 있어서 마진을 조금 줄게요. 조금 밝혀놓고 이 상태에서 대비를 슬쩍, 대비를 올리면 좋은 점은 여기에 빛이 새 들어오는 느낌이나 요 디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쨍함들이 살아나긴 하지만 대신 뭐가 없어지냐면 안개의 느낌이 없어지죠. 안개하고 대비는 반대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조금만 더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안부가 어디가 죽었나 보시면 죽은 데 없죠. 어두운 영역을 조금만 더 올려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올려줄게요. 저는 이제 만약에 안부를 올리라 그러면 어두운 영역을 좀 더 올려서 이쪽을 밀어주는 역할, 그래서 여기가 절벽이 안 되고 기울기를 갖도록 해주는, 이렇게 만드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뿌했던 사진이 쨍해졌는데 그 뿌한 거는 안개 때문에 그런데 대비를 주니까 안개가 사라졌죠. 채도도 더 올라가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느끼는 대로 이제 가야죠. 안개는 나중에 섞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살짝 어두우면 안개를 섞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노출을 맞췄어요. 제가 원하는 노출을 맞춘 거죠. 이게 카메라가 원하는 적정 노출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적정 노출을 맞춘 거예요. 제가 원하는 적정 노출을 맞췄으니까 여기에 맞는 색온도를 맞춰줘. 그래서 저는 여기가 살짝 푸르렀으면 좋겠어요. 약간 초록색이 살짝 돌아요. 그래서 초록기를 살짝 빼기 위해서 자주색을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살짝 내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푸른기를 넣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넣었어요. 푸른기를 넣으면 살짝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자주색을 넣어도 살짝 어두워지고, 노란색을 살짝 넣거나 초록색을 살짝 넣으면 살짝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더 어두워졌어요. 그거를 이제 밝히는 거는 요 다음에 중간톤 대비 조절, 요거 가지고 조금 더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톤 부분 대비를 먼저 해서, 중간톤이 풍부하면 얘들 조금만 움직여도 확 눈에 띌 텐데 이건 중간톤이 풍부하지 않죠. 여기가 조금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있는 어두운 영역의 데이터가 이만큼 있고, 그래서 그래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분 대비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놓으시면 입체감이 푹 생기는 그런 사진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슬쩍만 줘서 그럼 살짝 밝아지죠. 밝은 건 살짝 더 밝아지고 어두운 거는 살짝 어두워지고 이런 정도가 돼요. 안부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는 안부에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DAG를 올리면 더 어두워지면서 대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DAG를 거꾸로 이번에는 쓱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더 밝아지면서 안개의 느낌이 쓱 올라오죠. 이렇게 놓고 나서 이쪽에 위에 이건 전체 대비죠. 전체 대비를 조금만 더 넣어주는 거죠. 텍스처는 가능하면 저는 많이 안 주거든요. 경계에 디테일을 주는 건데 이 경계가 나뭇잎이 자글자글 하잖아요. 이런 데가 그걸 많이 주면 나중에 여기가 자글자글해져서 안 좋은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는 거의 안 주는 정도, 살짝 이 정도.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안부가 지금 떴어요. 안부가 왜 내려갔나요? 자, 저 끝에 걸려있죠. 이거 원래 여기인데 제가 건드렸네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조금만 더 올려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뿌연 사진, 누리끼리 한 사진이 푸르스름하면서 진한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나무의 디테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뿌연 느낌, 안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해지면서 디테일이 이제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도를 어두우니까 지금 어둡잖아요. 되게 어두우니까 채도를 올려주시면 너무 많이 올리시면 이렇게 돼요. 특히나 이제 채도를 올리면 이렇게 되면 개조가 깨지는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채도보다도 생동감으로 넣어서 채도가 약한 곳은 좀 많이 넣고 채도가 센 곳은 덜 넣는 게 이 생동감이죠. 생동감을 살짝만 섞어서 계속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너무 좀 푸르스름하고 그렇죠. 여기가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워서 채도가 강해서 살짝 밝히면 이 푸르스름한 색은 살짝 빠집니다. 그 다음에 안부도 조금만 더 올릴까요? 그러면 데이터 클리핑이 끝난 거죠. 데이터 클리핑이 끝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전체 톤을 다 쓰면 좋은데 전체 톤 쓰는 것보다 나는 어두우면서 다크 무디 톤이라고 그러죠. 어두우면서 무드 있는 그런 감성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지금 이제 어두운 톤 쪽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안개를 여기다 쓱 섞으면 이게 쓱 올라갑니다. 살짝. 그래서 소프트한 사진, 어둡지만 소프트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끝났으면 컬러로 가는데요. 색상 혼합으로 가는데 색상 혼합은 잘 보시면 센서를 눌러서 어떤 색인지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주황색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거를 콩 찍고 이렇게 올리면 자 누가 움직이나요? 주황색과 노란색이 움직이죠. 올라가면 노란색이 올라가니까 초록색이 많아질 거고 내리면 초록색이 좀 빠지면서 주황색이 많아질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비율이 정해져 있죠. 포토샵에서는. 여기서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센싱을 해서 그걸 데이터를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가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걸로 살짝 따뜻하게 주는데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 비율을 틀어버립니다.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줬어요. 조금만 더 줄까요? 빨간색은 크게 영향을 안 줘요. 바닥에만 영향을 주니까 빨간색은 자, 이렇게 주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주고 여기를 원해서 줬는데 여기도 변했죠. 여기는 이제 라이트룸이나 ACR의 문제점이 이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같이 색이 변하는데 그거를 마스킹을 못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거를 포토샵으로 갔다가 오는 방법 그 방법을 써서 작업을 한 다음에 포토샵에 가서 마스킹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이용하라고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이거를 또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채도 지금 요거의 색을 맞췄어요. 그다음에 채도를 줘야 되니까 근데 요 색이 두 개가 주황색하고 노란색이었죠. 그러면 요 주황색을 쓱 올려주시면 올라오죠. 여기도 같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주황색하고 노란색은 친척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RGB에서 여기가 옐로우인데 주황색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비슷한 친척이에요. 이게 보색이면 노란색과 파란색이면 보색이면 여기 그냥 눈으로 콱 트일 거예요. 눈으로 잘 보여요. 그런데 이건 컬러가 친척이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밝기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이 두 개를 살짝 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기에 나무들의 입체감이 생기겠죠. 다 붙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붙어버려서 이 색이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황색의 채도를 이렇게 주고 노란색을 채도도 살짝만 올려주는데 이때는 뭘로 하면 좋냐면 밝기로 하시면 좋습니다. 밝기를 주황색은 이렇게 그다음에 노란색. 자 그러면 눈으로 이제 여기에 빛이 훅 이런 데도 보세요. 자, 요거는 노란색은 위쪽에 상단 쪽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면 채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채도에서 옐로우를 이렇게 올려놨. 그리고 밝기로 가서 그 색에 맞는
밝기를 조절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주황색도 이렇게 했을 때는 잘 안 보이죠, 눈에. 근데 빛이 거기에 딱 떨어져서 이렇게 되면 주황색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주황색과 노란색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 바닥을 한번 보세요. 주황색을 움직이면 빛의 느낌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잘 보세요. 주황색에 밝기를 주니까 여기는 주황색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빛이 보이죠. 너무 올리면 빛이 들어와서 화려해 보이지만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느낌은 아니죠. 너무 밝아지니까. 그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빛을 표시해 주면 여기에 빛이 있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게 되죠.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도 지금 뻘개졌고 전체가 다 색이 물들죠. 이렇게 빨간색을 조금만 내릴까요? 자, 그다음 노란색을 살짝 밝히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여기에 초록색 때문에 또 더 그래요. 자, 그러면 초록색으로 와서 초록색인데요. 초록색 여기를 딱 잡고 움직이면 아마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초록색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노란색 쪽으로 가죠. 그러면 색이 비슷해지니까 또 구분이 없죠. 단차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움직이는 건 확실해졌고 그럼 여기서 초록색을 슬쩍, 노란색을 조금만 더, 살짝 더 노래졌죠. 이 상태에서 채도, 초록색을 조금만 더 주고, 노란색을 주고, 밝기를 다시 또 한번 초록색을 살짝만 올려주면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색을 관리하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R, B, B가 이렇게 있죠. 블루의 보색인 옐로우가 있고 그린이 여기 있고 그리고 보색인 시안, 하늘색이 있고요. 여기에 주황색이 여기 있죠. 요거하고 요거가 간격이 되게 좁죠. 같은 비슷한 톤의 객팽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표시해 주려면 색을 아예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색을 정했고 이 색을 정했어요. 요 간격이 요거를 눈으로 잘 뜨게 해 주려면 결국 요거를 그냥 밝기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린도 얘네들하고 요게 60도밖에 차이 안 나요. 요거에 120도인데 60도, 60도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린도 옐로우하고 같이 움직여. 아까 보시면 요거 두 개가 같이 움직였고 요거 두 개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조합을 잘 맞춰서 요 세 개를 땅, 땅, 땅 이렇게 격차가 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밝기로 하는 겁니다. 밝기와 채도로 가지고. 색조는 그 색을 만들었으면 그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그 위치에서 얘들이 얼마큼 더 눈으로 잘 보이게 할 거냐, 잘 못 보이게 할 거냐는 채도와 밝기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빛의 느낌들 살짝 들립니다. 그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상단을 볼게요. 상단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빛의 느낌이 들어오면서 빛의 느낌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색은 더 초록색에서 좀 더 단풍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이 바닥이 문제예요. 바닥을 주황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같이 움직였죠. 이렇게 빛의 느낌을 싹 들은 건 좋은데 되게 빨간색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요거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 또 빠질 겁니다. 여기만 보고 이렇게 일단 작업을 해주세요. 여기를 만약에 이제 여기는 이런 색으로 색조에 가셔서 이런 색으로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바뀌어요. 거기는 주황색으로 아까 들어갔기 때문에 바뀌질 않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백그라운드 색을 살짝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제 색조 눌러서 요 백그라운드를 콩 누르시고 올려보시면 자 누가 움직이냐면 이번에는 파란색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바다색이죠. 시안이에요. 시안이 살짝 아주 적은 보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알았어요. 파란색을 청해 주시고 시안을 살짝 빼든지 들든지 해서 저 색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색은 정했는데 어두워요. 그러면 이제 채도에 가셔서 채도를 빼면 밝아지죠. 그래서 채도를 슬쩍 빼는 방법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채도를 빼는 방법도 있고 채도를 뺐더니 너무 그 색이 사라져 버리죠. 이게 그럴 때는 채도를 살짝 놔둔 상태에서 광도를 살짝 올려주십니다. 그럼 그 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채도가 너무 많이 빠졌다. 광도 때문에 그럼 채도를 더 주셔도 되고 빼도 되고 저는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그러면 네, 살짝 백그라운드가 살짝 어두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안개를 나중에 넣을 걸 감안해서 더 이상 안 넣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색을 조정하는 색상 혼합을 하는 방법인데 보정이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이 보정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버전으로 돼 있죠. 버전. 이 보정은 원래 무슨 목적으로서 만드는 거냐면 카메라 센서가 이렇게 옛날서부터 최근 것까지 센서의 컬러 캘리브레이션 하는 기능이에요. 옛날 카메라 센서들은 컬러를 센싱하는 방법이 이제 좀 후졌고, 뭐, 그 다음에 빛을 받아들이는 양도 많이 손실도 많고, 그래서 그 색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온 건데, 그래서 예전 버전으로 갈 때, 그럼 색이 바뀌죠. 이렇게 뭐가 바뀌어요. 현재 버전.
그러면 또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센서에 의해서 색이 바뀌어요. 근데 요거를 센서의 컬러를 잡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컬러를 잡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색상 혼합보다 훨씬 더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RGB 센서 중에 레드를 움직이면 레드 자체가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냐면, 물론 레드 자체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레드와 그린과 블루가 교집합이 있죠. 이게 하얀 데가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 움직이는 겁니다. 교집합의 면적이 움직여서 색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레드와 그린과 블루의 합은 100%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드를 확 올려주면 레드가 200%가 됐다. 그러면 RGB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색조로 움직이면 이렇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하얀색 교집합이 같이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간색 자체의 채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린색인데, 그린색 가지고 다른 색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주시면 파란색이 쭉 올라오는 거고, 이쪽은, 그 다음에 요걸 내리면 거꾸로 노란색이 오는데, 여기가 노란색이 더해지니까 또 파란색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란색으로 움직여서, 여기 보세요. 파란색으로 움직이는데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지들이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다. 대신 이거 쓸 때는 되게 조심해서 조금씩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조금 더 빨개졌죠? 그 상태에서 채도 살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빨개졌죠? 이제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채도가 다시 또 올라온 거예요. 채도가 올라오니까 밝기가 또 바뀌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 하실 때는 색상 혼합에 가셔서 여기에 주황색의 광도, 노란색의 광도, 초록색의 광도, 그럼 여기 디테일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이 상태가 이렇게, 그러면 입체감이 생겼죠. 이럴 때는 다 비슷비슷, 대비가 없어서 비슷비슷했는데 색이 탁 들어가면서 색과 밝기가 달라지면서 입체감들이 생긴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요 아래쪽, 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요 아래쪽이 문제죠. 여기는 색이 원하던 색이 아니었어요. 이 색이 아니죠. 너무 빨개졌죠. 그럼 요거는 다시 작업을 포토샵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면 얘들 같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면 다 했어요.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여기가 파란색이 조금 심한데 여기 채도를 살짝만 뺄게요. 그러면 이제 다 됐으니까 다시 데이터 클리핑으로 와서 채도를 많이 줬거나 너무 어두워졌거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살려주러 갑니다. 그래서 안부 쪽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요 밝은 영역 여기도 조금만 대비를 조금 빼도 될 것 같고, 노출을 올리든 대비를 살짝 낮추든.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길게 빼세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올라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만족스럽게 됐는데, 그리고 초록색은 여기서 바꿀 수 없으니까 포토샵에서 바꾸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소실점 구도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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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는 그라데이션 구도를 만들고 싶었어요. 입체감을 쭉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지금 없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 채도도 강하고 다 어두워요.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게 마스킹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다 어둡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방사형 그라디언트로 일단은 원하는 곳들을 이제 살려볼게요. 근데 방사형 그라디언트 쓰실 때는 이걸 작게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전체를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요게 제일 밝은 게 요쯤에 이제 요게 저는 이렇게 선택했어요. 근데 빛이 이쪽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있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빛의 방향을 우리가 요 밝기로 조절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땅 쪽은 안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빼기 선형 그라데이션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만 밝아지겠죠. 여기도 좀 안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빼기 선형 그라데이션, 이 하늘도 안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것도 이렇게 긋는 것보다는 이렇게 긋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밝아지면 안 돼. 근데 어차피 여기 센터고 여기는 멀으니까 덜 밝아질 거예요. 됐으면 눈으로 보시면서 크게 해놓고 여기서 밝게 한다고 흰색 이거를 움직이시지 마시고 노출을 움직이세요. 노출을. 우리가 이렇게 마스킹 기능을 이용해서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어떤 느낌을 주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내가 에디팅해서 마스킹을 만들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면 되거든요. 디테일하게 부분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조절해 나갑니다, 지금.
마스킹도 계속 바뀌고 계속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빗을 넣고 그다음에 너무 세면 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면 마스킹 작업이 이제 저는 끝낸 거고 그다음에 다시 나와서 색온도도 좀 바꿔주고 내가 이제 전체적인 사진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톤 광도 조절한 다음부터 이 자리서부터 방사형 그래디언트 추가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스킹 기능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쭉 올려서 그 결과가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오다가 이렇게 이제 바뀐 건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빛의 느낌과 여기에 빛의 느낌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됐던 상태에서 마스킹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빛의 느낌을 넣었습니다. 여기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요 마스킹 쓰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하게 되면 라이트룸은 포토샵보다 그래픽카드의 리소스를 훨씬 더 많이 갖다 씁니다. 그만큼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까 제가 요 컬러 조정할 때 여기서 색이 두 개로 동시에 바뀌면 안 하고 포토샵에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갔다가 들어와서 작업하거나 그래서 마스킹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마스킹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기 전에 포토샵으로 먼저 보내세요. 그럼 포토샵에도 이런 기능들이 충분히 다 있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포토샵에서 하셔도 되고 나는 포토샵을 쓰기가 불편하고 나는 이걸 더 좋아해. 그러면 포토샵에서 ACR로 들어가서 이 마스킹 작업을 하시면 컴퓨터가 좋지 않거나 리소스를 좀 더 많이 쓰는 걸 싫다, 느려지는 게 싫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쓰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원하는 상태까지 딱 왔어요. 자, 요게 준비 작업에서 한 단계, 그 다음에 기초 보정 단계에서 한 작업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요 기초 보정한 작업을 가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포토샵으로 가는 거죠. 그럼 포토샵에 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게 지금 완성 단계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요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이 지금 원하지 않는 컬러가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랫부분의 컬러를 매칭시켜야 되고 나는 여기에 있는 초록색이라든지 여기 있는 단풍 색깔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자면 요 아래쪽에 색을 빼고 싶다. 여기가 너무 이제 빨개졌으니까 채도를 살짝 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색도 살짝 이렇게 빼준다든지 리얼하게 좀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같이 빠지죠. 전체가. 그러면 난 여기는 괜찮았었는데 여기가 이상해졌으니까 이때 마스킹 컨트롤 I 해서 마스킹 씌우고 브러쉬로 여기만 요렇게. 자, 그러면 요 아래쪽만 이렇게 색이 다시 또 바뀌죠.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사진을 완성하는 단계 그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 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준비 단계를 광도 마스크를 통해서 노출 브랜딩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고 노이즈도 지우고 뭐 이렇게 준비 단계를 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 그래서 오늘 담은 스텝 2. 스텝 2에서는 기초 보정 단계를 진행을 했는데 이 기초 보정 단계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촬영할 때 어떤 컨셉을 쭉 유지해서 가는데 그래서 최종 작품을 만드는데 그 최종 단계로 갈 때 어떤 이 최종 단계의 목표를 확정돼 있는 기초를 완성시키는 그런 단계가 기초 보정 단계예요. 그래서 기초 보정 단계가 중요해요. 보통 이 기초 보정 단계는 라이트룸이나 ACR 이거를 좀 많이 이용하는데 라이트룸 이용할 때 그래픽 카드의 리소스를 얘가 훨씬 더 많이 쓴다. 그래서 여기서 포토샵으로 미리 보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포토샵에서는 다시 라이트룸으로 올 수는 없어요. 대신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여기로는 갈 수 있죠. 이렇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이런 작업들을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그래픽카드의 리소스를 쓰는 게 얘가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라이트룸에서 포토샵으로 미리 보내서 여기서 이제 ACR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스킹 작업도 하고 컬러가 양쪽에 바뀌는 거 마스킹 할 때 하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또 나는 이거 가기 싫어. 그런 사람은 포토샵에 그 기능이 다 있으니까 포토샵에서 다 하셔도 되고 저는 요 두 번째 방법 요거 하고 여기서 하는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텝 3 그래서 완성 단계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좀 더 어떤 효과를 주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감성적인 느낌을 추가하거나 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맛을 더하는 그런 작업들을 완성 단계에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초 보정 단계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거, 놓쳤던 거 그런 것들을 추가하거나 기초 보정 단계에서 너무 과하게 됐던 거 좀 수정하거나 뭐 하는 작업들을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스텝 3인 완성 단계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